아버지, 참 살다 보면 비극도 희극도 헷갈리는 게 삶이다. 슬퍼서 기쁘고 싶은 건지, 기뻐서 슬퍼진 건지도 몽롱한, 전혀 어울리지도 매치도 되지 않는 이곳에서 왜 갑자기 떠오른 걸까? 딱히 간절하리 많지 좋은 추억도, 애달픈 기억 사무치는 그리움이 드는 것도 분명히 아닌 존재라 믿었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아버지를 이곳에서 떠올리고 있다. 아니, 보고 있다. 글로 잘 표현이 안 되는 메스꺼움이 몰려와서 한참을 고민하다 털어내듯 적어본다. 나도 아버지가 있었다. 분명 한 사람인데 기억 속에는 여러 종류로 각인된 복잡한 존재가 내게 있어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다. 이건 지긋지긋한 아직까지 이어지는 죄의식의 뿌리이기도 하다. 어디서부터 떠올려야 하나? 왜 떠올리게 상황은 만들어지는지 최근 들어 가장 짜증스럽다. 하기 싫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참 괴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 가족과 아버지를 떠올리며 비디오 테이프의 저장 위치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시골집의 마당은 눈이 내리고 그 한가운데 경운기가 세워져 있다. 큰 누나는 어머니와 이불짐을 쌓아 경운기에 싣고 있고 작은 누나는 할머니 손에 긴 머리를 맡긴 채 울고 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유독 할머니 품을 따르던 둘째 누나의 머리를 묶어주는 할머니도 울고 이불짐을 나르는 큰 누나도 운다. 어머니는 안 울었던 것 같다. 아마 이 상황을 가장 원한 당사자일지도 지금 와서 보면 모르지. 큰방 문지방에 곰방대를 문 할아버지가 짧게 자른 흰머리와 같은 색 긴 수염 사이로 연신 담배 연기를 내뱉었으니 내가 6살쯤 되던 해인가 보다. 할아버지는 8살에 정초에 돌아가셨으니까 어쩜 더 어릴지도 모르겠다. 많이 정정하시고 이따금 아버지께 꼬장꼬장한 소리도 내신 것 같으니 4살 즈음일 수도 있겠다. 왜 꼭 이 장면인 줄은 모르겠지만 항상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습관적 기억이다. 후에 이날을 기억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마다 다 차이가 났다. 그저 나는 그날 눈이 왔고 토박마루에서 고무신을 맨발로 신고 서서 분주히 짐 옮기는 어머니 큰 누나와 흐느끼는 작은 누나, 작은 방에 모여서 처분을 기다리던 고모, 삼촌에 기억이 마구 뒤엉켜 있다.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지 해마다 옅어져 간다. 근데 딱 2가지는 어제처럼 선명하다. 하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따위는 애당초 없었고 단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강아지 캐리를 아버지가 과연 같이 데려가 줄까 하는 두려움. 절대 안 데려갈 걸 그 나이에도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허락된 시간 내에 가더라도 캐리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과 못 해내면 내 잘못이 될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악기가 되어 장애가 있는 노부와 힘없는 노모에게 저주를 쏟아내며 허연 입김과 함께 쏟아내던 술 찌든내.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 거기 있는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언제부턴지 아마 내가 낳기 전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폭주는 그냥 술 때문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한동안 내게 술은 화를 내고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깨부수기 위해서 마시는 것으로 이해했다.
마치 전쟁터 돌격군의 필로폰처럼. 그게 왜 힘없는 가족들을 상대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늘 그랬다. 그 정점의 한 날이 아마 저 추운 기억 속 날일 거다. 아직도 그 날의 술 냄새가 선명하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핏줄 속의 피가 거품을 일으켜 끓는 듯 한 느낌이다. 술.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는 눈에 띄게 작아졌다. 솔직히 볼품 없어졌다. 가끔은 이게 맞는 기억인지 그저 악몽인지 모를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당사자가 없으니까. 근데 굳이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정보도 없이 각색했을 것 같진 않으니 사실 확률이 높다. 차마 글로 적을 수 없는 새벽의 몇 장면들. 난 8년 정도를 아버지는 연극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해서 난 어른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불친절한 속물들인지 공감한다. 이해할 리가 없는 술 처먹어서 저래, 술 안 먹이면 돼 라는 불친절한 설명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우리 모친과 소위 어른들은 모를 거다. 난 아버지만큼 그 어른들을 함께 저주했다. 한 번만이라도 알아듣게 설명해 줬다면 난 좀 더 친절한 인성으로 자랐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나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아버진 연극하는 거고 일부러 정신 나간 척을 해서 어머니를 때리고 살림을 깨부수고 나를 때리고 온갖 악기 같은 짓을 저지르는 거다. 그게 재밌나 보다.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였다. 수천 번을 묻고 싶었다. 이 짓이 정말 재밌냐고.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냐고.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알아만 듣게 이해시켜 달라고. 어떻게 이딴 게 즐거움일 수가 있는지 꽤 오랜 시간 난 내 머리가 잘못된 걸로 오해했었다. 그 즈음 쌈박질 횟수가 늘었다. 애들도 때려보고 괴롭혀도 봤다. 어렴풋이 맞는 애의 간절한 눈빛에 묘한 쾌감도 들었던 것 같다. 근데 즐겁지 않았다. 미안했고 죄책감이 들었으며 눈물이 났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러지 않았다. 아, 술이 이 미안함을 없애는구나. 내 국민학교 시절은 죄책감이다. 난 새벽녘에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이불 속에서 외면했다. 정확히는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했다. 살이 터지는 소리,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아빠가 절 못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 기도는 잘못됐고 너무 비겁한 기도였다.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고,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야 했다. 이런 날이 반복될수록 점점 아버지보다 내 스스로가 역겨워졌다. 비겁한 쓰레기 새끼. 맞는 게 겁나서 눈도 못 뜨는 한심한 새끼. 난 내가 그때는 너무 싫었다. 가끔 그 감정이 조울증의 원인이 된 걸 너무 합당하다 생각한다. 이 시기를 지나며 내게 엄마도 없어졌다. 가끔 누나들이 서먹해진 모자 관계를 이해 못하는 게 우습다. 저 시기 이전에 난 늘 엄마 등에 업혀서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고 엄마 젖꼭지를 마르고 닳도록 만졌다.
삼촌들이 업어주면 그 맛이 안 난다. 꼭 엄마가 업어줘야 엄마 손이 내 엉덩이 밑을 폭에 받쳐 애써 목에 안 매달려도 되는 편안함이 틀렸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난 정말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했던 것 같다. 눈 떠서 엄마가 있으면 좋았고 손으로 쭉쭉 찢어주는 김치도 맛있었다. 다 좋았다. 엄마는 전부 좋았다. 울보라고 친척들이 놀려도 엄마한테 엎혀서 찡찡거리던 그때가 좋았다. 엄마 목 뒤로 보던 부뚜막, 샘터 작은 방 아궁이, 구데기 낀 장독대, 감나무 밑 논밭, 고동 잡던 냇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기억하는 장면들이다. 어딜 가봐도 엄마 등으로 넘어보던 풍경 같지는 않더라. 그런 엄마를 나는 지켜내지 못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마도 6학년 겨울에 이르러서야 아빠 술에 농약 타서 죽여버릴 거예요 라는 반항을 하기까지 적어도 수년간 난 공범이었다. 애가 뭘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어서 그의 인격은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야. 이 씨발 술 처먹은 개새끼들아. 내 이 긴 죄책감은 그 당사자가 어이없게 술도 담배도 아닌 심장병으로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난 그 비겁한 죄책감을 우리 모친을 볼 때마다 다시 느낀다. 이제 너무 커져서 불편까지 한 내 삶의 모든 감정 뿌리의 근간. 차라리 나이 들어 아버지의 변명을 들었다면 이 죄책감도 원망도 없어질 해프닝일지 모르지만 아직도 버겁다. 술은 이렇게 내 어린 시절의 인격을 죽였다. 아마도 내가 느끼는 술에 대한 공포를 절대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거다. 어쩌면 나약하고 사회성 없는 모질이 취급할지도 모르겠다. 난 늘 1등이었다. 싸움도 공부도 일도. 아이러니하게 이 노력은 술을 먹지 않기 위한 이유가 크다. 1등은 늘 결정권이 있기에 1등을 하면 술을 안 먹어도 되는 경우가 많다. 처절하게 술을 도망치며 살아왔다. 칼에 찔리는 공포보다 술 취한 인간들의 불확실성이 내겐 더한 공포다. 이렇다 보니 사실 인간관계의 부작용도 매우 심해왔다. 극단적으로 술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술을 잘 마시는 좋은 사람들도 지나보니 제법 많은 듯도 하다. 허나 100번의 배신보다 한 번의 술주정이 내게는 더 최악으로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느낌을 알까? 술에 취해 풀린 눈으로 본인들은 선하디 선한 진심을 읍소하는 그 몸짓들이 내 눈에는 500마리 살모사가 내 몸을 올라타는 기분이라는 걸. 옅은 정초에 이젠 제법 다 잊었다고 꽤나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던 이 악몽이 왜 떠올랐을까? 난 이 징역이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해 짜두신 영국판의 무대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속절없이 외면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던 거짓말 같은 장면을 내게 보여주신다. 감히 나 따위가 무슨 비밀과 상처가 있고 또한 그걸 감추려 가짜는 술수와 잔머리를 비웃기라도 하시듯 하나님은 어이없는 증거를 보여버리신다. 오늘 29일 아침 절대 인정하기 싫던 사실이 인정하게 되며 오열이 터졌다. 이곳에 늙은 내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사실 3주 전 이 영감이 들어왔을 때 주치상해라는 제명과 CCTV 방에 들어가는 작디작은 볼품없는 알코올 중독자 전라도 영감이라는 것부터 기분이 안 좋았다. 지켜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었다. 모르겠다. 그냥 그랬다. 3주가 지난 오늘 말끔해진 영감이 운동을 위해 복도를 지나가는데 살아있다면 딱 저 모습일 아버지가 이제는 초롱해진 눈과 걸음으로 죄수복을 입고 나간다. 3주 내내 절대 신경 쓰기도 싫었다. 첫날부터 그래서 싫었나 보다. 교도관 둘에게 질질 끌려와 CCTV 방에 처박히던 장면이 술 먹다 망가져 사람들에 들쳐엎여 병원에 끌려가던 아버지 모습으로 보였다. 자살 우려자라 했다. 5, 6일 동안 내내 꼼짝도 안 해. 신경 쓰기 싫은데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 누워만 있는다 했다. 거미가 기어나와 자기를 잡아먹는다고 신음한다. 신경 쓰기 싫은데 신경이 쓰였다. 며칠 만에 접견이 왔다는데 딸이란다. 시비를 들어누워 앓더니 서서히 밥도 먹고 운동도 한다. 물론 소지를 통해 커피니 뭐니 챙기라고 한 건 죽는 게 꼴보기 싫어서였다. 근데 딸의 접견을 거부한다. 뭐지? 전라도 영감? 씨발 술이 덜 깬 건가? 사실 신경 쓰는 내가 더 짜증난다. 가족이 없어 이불 하나 못 사는 사정이면 징역 독방은 그 자체가 지옥이다. 근데 딸이 영치금도 든든히 줘서 이것저것도 열심히 사고 어찌할 바 모를 때는 신경질 내며 코드 찍는 법, 보고전 적는 법을 짜증나지만 알려줬다. 물론 속으로 한심스런 영감, 그 나이에 술 처먹고 사고치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징역까지 온 한심한 영감이라며 가르쳐준 걸 거꾸로 적을 때는 개지랄도 했다. 이 영감은 군기 바짝 든 신병 마냥 연신 전라도 사투리로 죄송합니다. 늙어서 그런디요. 천천히 잔 말해주시오 한다. 한심한 영감. 개 짜증내며 가르치니 애처럼 좋아한다. 짜증나는 영감. 딸이 적겨놨는데 왜 거부했어요? 안 미안해요? 하니 내가 사람도 애비짓도 제대로 못했는디 맨날 자식들 가슴에 못 박고도 술 처먹고 뒤지지도 않고 살아서 이번에 또 여기까지 왔는데 자식 얼굴 무서워서 어떻게 본다요. 씨발 한심한 영감. 그럼 술을 끊어야지 왜 안 끊고 자식 고생시키요. 그 자식 속을 알아요? 하니 인제는 죽을라고 먹는 게 술인데 술을 먹고는 안 죽어진디. 나도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 아버지가 딱 저런 모습일까? 한 번쯤 술로 징역도 갔을 법하고 나이 생긴 외모가 너무 똑같다. 술에 취해 간판을 걷어차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부려 구속된 전형적 알코올 중독자 코스다. 웃긴 건 70 다 된 인생 첫 징역이 CCTV 독방 알코올 중독자 코스니 근데 또 결정적 사건이 지난주 일어났다. 알코올기가 10일 지나면 완전히 빠져서 정상인 비슷해지는데 이 영감은 정말 술 안 먹음 모범생인 것 같이 똑같다.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점검 때 구령도 이젠 늠름하다. 징역이 재밌나? 체질에 맞나? 가끔 콧노래도 들려서 그래가 약이 올라서 따졌다. 영감, 징역이 맞아요? 자식들 속 천불나는 거 생각 안 하고? 하니 영감이 감옥 오니 속이 더 편하고 나 같은 놈 꼭 벌 받아야 해서 벌 받는 거란다. 빤스도 한 장이라 찬물에 빨면 죽을 것 같은데 힘드니 자식들한테 죗값 갚는 거 같다고.
술을 못 먹으니 감옥에서 포기가 된다고 그런다. 뭔 헛소리일까? 술 끊고 싶어요? 언제부터? 하니 술 먹는 게 즐겁게 생각된 게 몇십 년 전이고 어느 순간 술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계속 먹고 그러다 보니 본인 정신으로 밥 먹고 숨 쉬는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 없었단다. 그나마 깨면 가족들 입으로 나오는 본인은 막이라 미안하고 창피해서 먹는단다. 아버지도 이랬을까? 아님 살았다면 일이 늙었을까? 이 짜증나는 영감이 계속 신경 쓰이게 한다. 자식한테 미안해요? 자식이 술 깨서 보면 무서워. 그래서 접견도 못하고 창피해. 그럼 여기서 술 끊을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진짜 감옥 왔는디 끊어야지. 살 것이 헛소리도 안 들리고. 왜 술을 다시 먹을까요? 젊을 땐 멋모르고 먹고 한창 때는 억울해서 먹고 그러다 먹다 보니 먹고 이제는 먹을 게 그것뿐인께 먹어. 친구도 뭣도 없은께. 절대로 이 영감한테는 하기 싫었던 짜증나게 저주했던 내 아버지와 닮아서 절대로 꺼내기 싫었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 영감, 성경책 본 적 있어요? 시간 보내기 참 좋은데 줄까요? 하니 교회 다녀야지 뭔가? 그냥 봐도 된가? 그냥 글자만 보고 졸리면 자고 심심하면 보고 기도도 해봐요. 지은 죄 많으니 하나님한테 할 말 많겠네 하니 한다 해서 성경책을 준 지 2주째다. 지나며 보니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종이도 구해 필사도 하는 모양이다. 이틀 전에 자려는데 주 기도문 들은 건 환청이 아니었고 10일방 고맙네 하던 말도 환청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운동 가는 그 짜증나는 늙은 영감 얼굴에 평온한 내 아버지가 똑바로 보였다. 말 안 해도 주님을 만난 티가 난다. 얼굴에 써진 세상 없는 평안이 그 증거다. 이 짜증나는 영감처럼 내 아버지도 구원받았다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불쌍해졌다. 용서 못한다 했는데 사실 용서할 남은 것도 없다. 흙이 되었고 훗날 다시 볼지 모르지만 지극히 못 볼 확률이 높겠지. 나는 그때의 나만한 아들의 애비가 되었다. 내 아들의 눈에 위태로이 비치는 애비가 되지 않으리라던 내 다짐이 그나마 그 남은 흔적 즈음이겠지. 이 짜증나는 영감은 손이 많이 간다. 절대 내가 좋다고 신경 써주는 게 아니다. 그냥 심심해서 챙기는 것뿐이다. 살아간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그 자체가 기회다. 이 영감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 좋든 싫든 살아있다는 건 경험은 모두 그 자체가 기회다.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저 짜증나는 영감을 통해 또 내 안에 뭔가가 덜어진 느낌이다. 못 받고 모르겠지만 영감님 술 이제 끊고 주님 만난 거 감사하고 자식들하고 건강히 오래 살아요. 영감은 감옥에 있기에는 너무 늙고 착해요. 그러니 빨리 나가서 건강하세요. 1월 2일 내 아들 재준아 생일 축하한다. 태어나줘서 고맙구나. 재준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때가 오도록 아빠가 힘낼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2022년 12월 29일 안정